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부동산 고수비급 오늘 162강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1월 25일 금통위의 마지막 올해 회의에 거쳐서 금리,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로금리의 시대가 이제 끝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1%포인트에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기준금리가 내년에는 더욱더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들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또 대출, 가계대출을 활용해서 부동산을 또 구입하시거나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상이 부동산에 주는 영향들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생각을 또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준비되어 있는 내용들 내년 2022년을 대비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금리 인상과 부동산의 그런 연관성들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내용들은요. 서울전화 02-2638-395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개인 상담 그리고 또 고민 상담 같이 함께 상담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부동산 고수비급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과 부동산의 시장 변화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부동산 고수비급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현재 한미 기준금리 추이가 격차가 좀 벌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11월 25일 기준자로 1%의 기준금리를 우리나라는 책정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25%포인트가 상승한 모습들이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0에서 0.25%포인트에서 추후 상승 시키겠다라는 계획들을 발표는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에 따라서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도 올해 경제 성장률 약 4%, 내년에도 그에 웃도는 3%의 경제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 백신 접종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뭐 이런 그 변이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그런 경제 가계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은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물가 상승률도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의 현 주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11월 25일 금통위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되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현금의 그런 유동성들이 풀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축 정책에 대한 흐름들은 추세로서 막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그동안에 억압되어 있었던 그런 경제적인 모습들이 회복세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양적 완화 지금 유동성의 그런 자금들의 유동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인 부동산의 가격들도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시중의 자금의 유동성 과잉 형상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경기가 활성화되고 또 이런 시중에 풀려 있는 자금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위험성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경고가 이루어지고 있었었는데 이런 인플레이션 위험성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기준금리의 상승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뭐 급격하게 상승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뭐 1%의 기준금리도 굉장히 저금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체감상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내년 이후에 기준금리가 단계적으로 상승을 조금씩 아마 상황 추이를 보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들 필요하겠죠. 결국은 가계대출에 가장 영향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기준금리의 상승이기 때문에 연간 이자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대비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부동산의 가격의 변화에 있어서 금리의 상승은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따져보면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 대출을 활용해서 부동산을 구입하신 분들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은 이자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 부담이 너무 세다, 너무 크다 생각이 들어서 물건을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는 상황으로 발생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고 원칙입니다. 필요 경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동산의 소유 목적이 조금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을 팔면서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늘어나게 되는 시점에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금리가 1%로 올라가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영향들이 바로 즉시에 시장에 반영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상승되는 요인들 실질적으로 이제 소요되는 금액 필요 경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자라든가 대출의 이자 유무 그리고 경비 사용들 뭐 세금 부담들 이런 것들이 부동산의 가치보다 작다면 부동산을 팔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요자들이 공급자보다 훨씬 더 많다라면 당연히 물건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요소가 구성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는 이자의 부담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소유 가치보다 소요 금액이 높아지게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은 큰 폭으로 떨어지거나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이제 금리가 상승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요인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던 경비 부담의 영향들 어떤 부분에서 경비 부담에 영향들이 끼쳐질 것인가. 다주택자 지금 현재 세금적인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종부세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으신 또 굉장히 깜짝 놀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 부분들 내가 주택수가 많아지고 늘어나다 보니까 다주택자가 돼서 실질적으로 그런 세금적인 부분들이 많이 부담이 느껴지신다면 부동산의 가치보다 세금이 더 부담스러워진다면 매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출을 정말 많이 받으시거나 끝까지 끌어모으셔서 무리한 대출을 발생시켜서 주택을 투기한 이런 상황들이라면 경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라든가 과잉 대출자들 같은 경우에 그런 물건들이 나올 수는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 물건들이 대기 수요자들보다 공급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잘 포인트로 잡아 보셔야 될 것이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들 중에서 어떤 물건을 그러면 먼저 처분할 것인가, 어떤 주택을 팔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지역에 인기 있는 부동산은 최대한 가지고 가게 될 것이고 약간 내가 그래도 좀 덜 가는 손이 덜 가는 쪽에 그런 부동산들을 먼저 정리하게 될 것인데 그런 지역들 핵심 입지가 아닌 지역들의 부동산들이 매도의 물건들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좋은 지역들의 부동산의 시장의 가격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도자가 대기 수요보다 많아지는 지역들이 가격이 그래서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양극화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나타날 것이다. 좋은 지역들은 팔지 않게 될 것이고 또 가격은 더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수요자보다 공급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런 지역적으로도의 그런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 현상들 떨어지고 오름폭의 그런 상황들은 양극화로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이런 변화에 대해서 대비를 좀 세우셔야 되겠죠. 어떻게 대비를 하셔야 되냐. 지금 과거 금융시장과 비교해도 여전히 저금리라는 상태에 확실한 그런 상황들은 나타나 있지만 이 저금리의 상태가 어디까지 올라갈지에 대한 기본적인
좀 예측은 할 수 있어야 된다. 내년 같은 경우에도 꾸준한 단계적인 그런 금리의 상승이 한 2%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계적인 금리 상승에 대비해서 대출을 축소하시고 그리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대출을 통해 뭐 신용 대출을 통해서 높은 고금리를 사용해서 뭔가 투자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줄이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금리 인상에 따른 그런 지역적인 영향들, 지역적으로 차별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부동산의 시장의 위기가 발생되는 상황들이 내년에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서 위기가 발생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판단할 것은요. 누가 집을 이렇게 매도를 하고 집값이 떨어지냐 이걸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아니라 남는 집, 그러니까 매도하는 집들을 누가 매수하는지를 잘 보셔야 된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IMF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뭐 08년도나 09년도 이제 그 시점에 있었던 리먼 사태 그런 상황에서의 부의 이동이 계속 이동이 됐었던 모습들 충분히 인지할 수 있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거나 떨어졌었을 때 그 부동산을 누가 매수했었느냐. 그런 매수의 그런 적당한 가격으로 매수를 해서 결국은 부의 축적을 이루고 주택의 보유의 그런 상황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또 나타날 수 있다. 집 있는 사람은 더 집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무주택자는 계속 무주택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주택 보유라든가 부의 이동의 양극화 현상에 그런 대비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지역이라든가 또 많은 수요가 발생될 수 있는 지역들 그리고 안전한 부동산 어디가 안전하느냐 말씀드렸다시피 뭐 일자리가 많고 교육적인 부분이라든가 교통의 흐름들이 굉장히 원활하고 개발 호재가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이 바로 안전한 부동산이다. 이런 지역들에 투자를 하셔야 또 매수를 하셔야 실질적으로 이런 부동산의 리스크 관리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고요. 앞으로의 그런 나의 부의 증축이 더욱더 크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무료 세미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기 있는 지역들,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지역들 어디냐? 서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서울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서울에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소액 투자처 분석 그리고 서울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들 같이 함께 분석을 해드리고요. 요즘 뭐 부동산 재개발 굉장히 또 많은 이슈 관심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동산 재개발에 관한 특강 같이 함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모집이니까요. 이제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서울전화 02-2638-3956번으로 예약 전화 필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지역 분석 두 곳은요. 강남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거지로서의 정말 메리트 있는 지역. 전입하신 세대들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좋은 지역 바로 서초구가 되겠고요. 서초구는 교육이면 교육, 뭐 교통이면 교통, 일자리면 일자리 모든 부분들이 잘 만족되어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서초동 함께 다세대 주택 보도록 할게요. 자, 2호선과 3호선 교대역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 28제곱, 29제곱미터로 이제 투룸, 방 2개로 이루어져 있는 구성 요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 시세가 2호선을 따라서 지금 현재 5억 원의 시세는 없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미 2호선 라인, 강남권의 2호선 라인들의 금액대는 6억대를 훌쩍 넘어버렸고요. 뭐 삼성동이라든가 역삼동 라인들은 이미 7억대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세에 주변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금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전세가 5억 정도 예상을 하시기 때문에요. 투자 금액은 약 5, 6천 정도 투자 금액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 서초동이 되겠습니다. 자, 서초동은 생활의 인프라가 너무나도 좋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일자리까지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풍부하다. 그리고 서초대로의 개발 사업뿐만이 아니라 강남대로와 연결되어 있는 경부고속도로의 지하 사업들 많은 개발 호재를 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미래 가치가 굉장히 큰 장점으로 부각받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서초동인데요. 서초동의 가장 핵심적인 입지, 아래쪽으로는 남부터미널, 위쪽으로는 고속터미널. 터미널이 바로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상권 형성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응집되고 모이는데 굉장히 용이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호선과 3호선의 더블 역세권 교대역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더블 역세권의 장점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로 인해서 막혀 있었던 강남권의 동쪽과 서쪽이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죠. 경부고속도로가 지하 사업이 된다면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있는 테헤란로뿐만이 아니라 국제기로 복합지구 삼성역 지역의 코엑스 라인들의 그런 개발 사업들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의 이동이 굉장히 용이해지는 모습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의 지하 사업에 따라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곳은 바로 서초동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 교대 라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 라인들은요, 서울 교대를 끼고 있는, 대학교를 끼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강남역 상권에 가장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뭐 주변에 가장 많은 개발 호재들 중에서는 롯데칠성 부지와 코오롱 부지의 개발 사업들 나타내고 있죠. 또 서초대로가 이제 계속해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적률의 상향과 함께 많은 일자리가 또 창출된다라는 장점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서초 법조타운 왼쪽으로는 서리풀 공원 자리에 이곳에 정보사 부지가 또 이전을 하면서 공원이 구성이 됐고 서리풀 터널이 또 개통됐기 때문에 이곳에 또 많은 일자리들이 많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요. 반포동의 학군과 반포동 라인들의 그런 백화점, 상업시설들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한 모습들 서초동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자리 창출 중에서는요, 정보사 부지 말씀드렸었던 지금 현재 이전을 하면서 이곳에 대규모의 공연장, 전시장, 그리고 또한 일자리 창출들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의 그런 신사옥 부지보다 넓기 때문에 이곳에 많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자, 서초동의 가장 큰 개발 호재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현재 지하화 구간으로 이제 고속도로가 들어가고요. 지상부에는 공원화 조성과 함께 더불어서 복합지구 지금 현재 조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남 IC부터 시작을 해서 양재 IC까지의 경부고속도로의 구간이 지하화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지역 바로 서초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매 금액은 5억 5천에서 5억 6천만 원 정도의 시세, 지금 5억 7천까지 층수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시세로 전세 약 5억 원 정도 예상을 하신다면요, 약 5천에서 6, 7천만 원 정도의 전세 금액 투자 끼고 갭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될 것이고요. 자, 양극화 시장에서 가장 대비책을 잘 세울 수 있는 지역 바로 강남이기 때문에 이런 소액 투자로 접근하시기에 굉장히 용이하다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는 실물 자산 투자 전략 바로 이런 부동산인데 월세 수요도 굉장히 많죠. 약 13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요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월세 수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투자로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도 굉장히 적합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신축입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다면 또 다양한 세제 혜택들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메리트 있는 모습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지역 서초동에 이어서 강남 지역, 강남구 역삼동이 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강남 내에서의 핵심적인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지역이고 오피스텔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세법이 많이 바뀌면서 취등록세의 그런 부담분들, 다주택자는 특히나 2주택, 3주택부터는 8%, 12%의 취등록세를 내기 때문에 8%, 12%의 이제 취등록세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로 투자의 시선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4.6%의 고정세율로 취득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투자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모습들 주택의 유형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2호선 역삼역 역세권 약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역세권이고요. 원룸과 1.5룸 분리형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세는 3억대부터 4억 5,900만 원까지 형성되어 있고요. 이곳의 투자 금액은 약 4천에서 5,500만 원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전세 투자 시에는 구성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곳의 강남구에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중에서 강남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의 변화에 따라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 강남구, 그래서 원룸이라든가 1.5룸의 공급이 굉장히 희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적어야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공급이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1인 가구의 그런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1위 지역도 바로 강남구 라인이기 때문에요. 강남은 그만큼 올라갈 때는 가장 높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가장 낮게 떨어지는 그런 지역으로서 이런 부증성이 대비할 수 있는 지역으로 부동산의 특징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역삼동은 9호선과 2호선을 끼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역삼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2호선을 따라서 테헤란로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서울을 훼손하는 노선이라는 것은 그만큼 어느 지역으로의 접근성도 용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강남역에서 끝났었던 신분당선이 2023년 신사역까지 연장선으로서 개통을 하게 된다면 9호선과 7호선, 3호선도 빠르게 환승할 수 있는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삼성동 지역의 국제유료 복합지구 개발 사업지에 바로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동의 그런 지가 상승에 어떻게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서 투자하지 못하는 그런 투자 수요들이 이곳 역삼동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강남역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역삼동이고요. 그리고 국제유료 복합지구 코엑스 상권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 역삼동입니다. 테헤란로 벤처 산업벨트뿐만이 아니라 봉은사로의 의료 산업 센터 그리고 R&D 연구단지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곳이다. 또 서초대로의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곳의 일자리가 또 늘어난다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삼동의 임대 수요, 임차 수요 정말 풍부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국제유료 복합지구 개발 사업들은 잠실동부터 시작을 해서 청담동이라든가 대치동, 삼성동을 아우르는 지역들이 될 것이고요. 이곳의 대규모의 개발 사업들, 경제적인 파급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어마어마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의 조성 사업들 이미 착공이 들어갔고요. 경제적인 파급 효과 265조 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또한 122만 개 이상이 창출되기 때문에 1인 가구, 2인 가구의 수요에 대비한 투자 전략 함께 오피스텔로 세워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삼성역과 함께 더불어서 봉은사역 라인들 영동대로 지하 사업이 이루어지는데요. 복합 환승센터가 조성이 됩니다. 철도 중심의 환승센터 그리고 또한 복합 버스 환승센터 그리고 주차장 부지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고 시민 편의시설들 같이 함께 구성이 되기 때문에요. 많은 공공과 상업시설들이 증가가 되게 되어 있고요.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와 코엑스의 지하 공간을 연결하는 구성으로서 환승센터가 조성이 된다. 또 삼성역에는 GTX뿐만이 아니라 위례 신사선이라든가 신분당선들이 또 강남권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교통의 그런 개발 호재들도 강남권에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매가 대비 전세 금액이 잘 맞춰지는 지역 바로 역삼동이죠.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은 약 3,900에서 5,400만 원. 전세를 놓는 조건부 계약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자, 오피스텔은 수익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약 100에서 130만 원 정도 나오고 이제 세제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절세를 받을 수 있는 부분 또 대출을 활용을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충분히 활용하신다면 높은 수익률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약 1억 2천만 원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철저하게 분석해서 소액 투자처 마련해드리도록 하겠고요. 5천만 원부터 그 이하까지도 이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 분석해드리고요. 부동산 재개발 특강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착순으로 서울전화 02-2638-3956번으로 전화 주셔서 매주 일요일 그리고 또한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평일에 개인 상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전화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죠. 2021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 2022년을 대비하기 위한 12월 정말 준비 잘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내용들은 꼭 전화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